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문제를 보도록 하죠. 두 다항식 A와 B가 주어져 있고요. A, B의 합을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 자, A는요, 3X고 마이너스 XY가 되어 있고요. 자, B는 XY 더하기 2Y 제곱이 되겠죠. 자, 우린 동류항끼리 계산해 볼 텐데, XY와 마이너스 XY 더하면 소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3x제곱 더하기 2y제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4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는 선분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와 B의 좌표가 주어지고요. 선분 AB의 중점의 y좌표를 구하자라고 했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A의 y좌표, B의 y좌표를 더한 후에 2로 나눠주면 중점의 y좌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2분의 6에 해당되는 값 3이 되는 거, 3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개념을 정리해보면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요. 자, 우리 2차 방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첫 번째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요. 자, 계수를 이용해서 A분의 C에 해당되는 값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지. 두 근의 곱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A분의 C에 해당되는 값. 자, A에 해당되는 값이 1이고요. B의 C에 해당되는 값이 2입니다. 그래서 A분의 C 이렇게 해주시면 2에 해당되는 값, 바로 5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문제는 복소수의 사칙 연산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요. 2 플러스 i와 1 플러스 i 두 복소수를요. 곱셈을 해봐라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실수 부분부터 먼저 보죠. 자, 2하고 2를 곱해서 2가 되어 있고요. 또 i하고 i를 곱하면 i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게 i가 없는 실수 부분이고요. 자, 허수 부분 보자면 이렇게 안쪽 곱한 거. 자, 바로 1i가 되어 있고요. 바깥쪽 2i가 되겠죠. 자, 더해주면 1 더하기 2 더해주고 i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실수 부분 1이 되고요. 허수 부분 3이 되네요. 따라서 1 플러스 3i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는 역함수의 성질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무리함수 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자, A라는 미지수가 있죠. 그 A의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건데 주어진 조건을 봤더니 F 인버스 12 3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역함수의 함수값이 주어져 있죠. 자, 우리 역함수를 구할 것이 아니라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F 함수 입장에서는 10과 3의 위치가 바뀌어서 F3이 10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이 조건을 이용해 볼 텐데요. 자, 주어진 식에 xr에 3을 대입하면 루트 4가 되면서 2가 되네요. 그래서 2a 더하기 2. 자, 이게 바로 10이구나. 2a가 8이 되면서요. 바로 a 값은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한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하지요. 자, 로그의 곱셈이 나와 있네요. 자, 밑이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3분의 1 같은 경우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요. 4분의 1 같은 경우는 자, 4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4가 2의 제곱이지요. 그래서 4의 마이너스 1제곱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4분의 1이라는 게 바로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해 보시죠. 자, 그러면 이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 1은 앞으로 나오면서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역시나 마찬가지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의 로그 3의 2가 되겠죠. 자, 앞에 있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곱해주시면 바로 플러스 2가 되겠고요. 거기다가요. 로그 2의 3과 로그 3의 2의 곱셈이 될 텐데, 자, 곱해보시면 둘은 역수관계, 즉 곱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1이 되면서 그냥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집합의 연산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집합과 B집합이 주어지고요. 자, 합집합에서요. 교집합을 차집해봐라 라고 되어 있지요. 자, 우선 합집합부터 구해보도록 하죠. 자, A, B에 있는 원소를 모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6, 8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A, B의 교집합은요. 바로 공통인 원소들을 써주시면 되겠지요. 자, 2가 지금 공통 원소로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6이 또 공통 원소니까요. 2하고 6을 원소로 가지고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차집합을 해보자 라는 것이죠. 자, 차집합이라는 건 이 합집합에서요. 자, 이 교집합과의 공통원소를 빼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원소가 뭐가 있나 봤더니 2라는 공통원소가 보이고요. 6이라는 공통원소가 빠지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차집합을 한 결과는 자, 우리가 1, 3, 4, 5, 8의 원소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원소의 합을 구해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1, 3, 4, 5, 8을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더해 보시면 16이 나올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는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문제를 보죠. 주어진 2차식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와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서로 같다라는 걸 통해서 a의 값을 구해볼 거야. 자,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요. 자, 이 1차식이 0이 될 때 x값, 바로 여기서는 1이겠죠. 그거를 요 나눠지는 식에다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x에 1을 대입하면요. 바로 a 더하기 5가 되겠죠. 자, 이게 바로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되겠고요. 그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자, 이 나누는 식이 0이 될 때 x값, 바로 2를 주어진 2차식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나머지가 나오겠죠. 자, 2를 대입하면 2a에다가요. 자, 4 더하기 4니까 8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서로 같구나 라는 거야. 자, 이제 등식을 풀어보죠. a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8을 좌변으로 이항해 주시면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 관련된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문제를 보도록 하죠. 어느 야구팀에서 등번호가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인 선수는 25명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2의 배수인 선수 집합을 A집합, 3의 배수인 선수 B집합이라고 한다면 자, 또는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알려준 것이지요. 25명이니까요. 25가 될 겁니다. 자, 등번호가 2의 배수인 선수 수와 3의 배수인 선수 수는 같다라는 걸 통해서요. 아, A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같구나라는 조건이 주어진 거고요. 등번호가 6의 배수인 선수는 3명이다 라는 거. 자, 6의 배수라는 건 2의 배수인 동시에 3의 배수, 즉 A, B의 교집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3이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등번호가 2의 배수인 선수 수, 즉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모든 선수는 각각 한 개의 등번호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A집합의 원소 개수 어떻게 구하냐? 자, 한 가지 식이 떠오르셔야 되겠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A집합의 원소의 개수, B집합 원소의 개수에다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준 것 같다라는 겁니다. 되시죠? 자, 그럼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좌변은 25가 되겠고요. 자, NA하고 NB 같으니까요. NB 대신에 NA라고 표현해도 되죠? 그래서 둘 더하면 2 곱하기 NA가 될 겁니다. 자, 이제 교집합 원소의 개수 3개니까요. 자, 3을 이항해 보죠. 그렇다면 2 곱하기 NA는 바로 28이다. 그럼 양변에 2로 나눠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나오네요. 바로 14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5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하는 A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볼게요. 제 3항이 0이 아니다 라는 건요. 제 3항은요. 자, 첫째 항에다가 바로 2D만큼을 더해주는 거지요.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공차 마이너스 1을 두 번 더해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요. A 더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0이 아니다라는 거는 첫째 항이 4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보죠. 주어진 등식을 볼 텐데요. 자, A2라는 것은 A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A4라는 거는 공차에다가 자,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3번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3번 더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의 제곱은요. 자, 16에다가 제3항이니까요. 자, A에다가 공차를 2번 더 지금 A-4가 되겠죠. 자, 좋아요. 자, 괄호 안에 보시면 2A-8 이 제곱이 바로 16A-64와 같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A 제곱, 자, 여기서 나오는 1차은요, 바로 32A. 8의 제곱 64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4로 양변을 나눠보시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좀 식이 정리가 되겠죠? 자, 4로 나누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좌변을 모두 이항할게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2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인수분해가 되길 A-4, A-8의 곱. 그럼 A는 4 또는 8이 된다는 건데, 자, 앞서 조건 봤더니 4가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는 8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항 A의 값은요, 바로 4번 8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연립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문제를 보도록 하죠.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연립방정식 봤더니요. 위에는 1차 방정식, 아래는 2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 1차식을 2차식 쪽으로 대입하여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자, y를 소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식을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해서 주어진 y 자리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가 소거되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한 마이너스 x 제곱인데요. 우변으로 모두 이항할게요. 그럼 x 제곱이에요. 자, kx 더하기 2x니까 k 더하기 2x인데 이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거고요. 자, 상수항 마이너스 1은 이항해 주면 다음과 같이 되겠네요. 자, 연립방정식 해라는 건 x, y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한 쌍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x 하나, y 하나 존재한다는 것이죠. 즉 주어진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하나, 근이 하나, 그러면 중근이라는 것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적용시키시면 돼요. 자, 판별식 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이게 바로 0이 되는구나. 그럼 k 플러스 2의 제곱이 4가 되면서요. 제곱해서 4가 되는 거는 2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2 또는 마이너스 2. 자, 주어진 등식을 만족하는 k값은 0이 되겠고요.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일 때는 k는 바로 마이너스 4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0하고 마이너스 4 두 값이 나오는데 합을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럼 0과 마이너스 4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인수분해의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수에 관한 활용 문제가 되겠고요. 주어진 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수가 좀 큽니다. 그치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문자로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간단히 정리가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218이라는 수가 있죠. 이거를 x로 잠깐 치환해 보자고요. 그러면 분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 부분을 보시면요. 218이 x라고 놓으면 x 세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렇죠? 자, 1은 1의 세제곱, 세제곱의 합이네요. 고백꼴로 한번 변형해 보죠. 즉,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x 플러스 1에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분모를 보겠습니다. 자, 분모 봤더니요. 217이 있어요. 우리가 218을 x라고 놨기 때문에 217은 x 빼기 1이라고 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x 빼기 1에 세제곱 빼기 1인데 자, 이건 세제곱의 차로 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구조입니다. 자, 앞에 x-1에서요. 2를 뺀 게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 자, 뒤에 있는 괄호 안에는 자, 이 x-1의 제곱이 들어가겠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앞뒤 곱한 다음에 부호 바꾼 거요. 그러면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요 1의 제곱이 들어가니까 그냥 1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사실상 좀 정확히 하자면 여긴 중괄호로 좀 바꿔주시면 더욱더 좋겠고요. 자, 정리해보죠. x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이 중괄호 안에 좀 전개할게요. 자, x 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x에서 x 더하니까 마이너스 x. 자, 1제곱 1에서 1 없어지고요. 플러스 1 이렇게 남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고백꼴로 바꿔봤어요. 자, 그럼 주어진 분수 보자고요. 자, 분모는 우리가 치환해서 인수분해까지 해봤더니 다음과 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자, 분자 보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인수분해를 한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죠. 즉, 약분돼서 간단히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충분히 간단히 됐기 때문에 이제 x자리에 218을 대입해 주시면 218 빼기 2분의 218 더하기 1이 되면서 216분의 219가 되겠죠. 자, 약분이 돼요. 약분해 보시면 72분의 73이 돼요. 따라서 1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3번 문제는 2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어느 라면 전문점에서 라면 한 그릇의 가격이 2,000원이면 하루에 200그릇이 판매되는데 라면 한 그릇의 가격을 100원씩 내릴 때마다 판매량은 20그릇씩 늘어난다고 해요. 그랬을 때 하루에 라면 판매액의 합계가 44만 2천원 이상이 되기 위한 라면 한 그릇 가격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라면 한 그릇의 가격을 얼마를 받아야 될까 라는 거. 자, 보자고요. 그 가격은요. 원래 기존 가격이 2,000원이었는데 내려보려고 해요. 자, 100원씩 내릴 때마다 단위가 100원이죠. 그러면 100원씩 해서 X번. 자, 100X원 정도 내렸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격일 때는요, 판매량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보셔야 되겠는데, 기존에 2,000원일 때는 판매량이 200그릇이었어요.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겠죠. 자, 100원씩 낼 때마다 20그릇인데 우리는 100X원을 우리는 내렸기 때문에 20X 그릇만큼 더 팔릴 거야. 됐죠? 자,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판매액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판매액은 한 그릇당 가격과 그 판매량을 곱하면 되지요. 그래서 2000 마이너스 100X와 바로 200 더하기 20X를 곱한 것이 판매액이 될 텐데 그게 44만 2천원 이상이다 라고 우리는 부등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되어 있고요. 이걸 풀어보고자 해요. 자, 2차 항부터 보죠. 이렇게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바로 2000X 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1차 항이요. 1차 안쪽 곱하면 마이너스 2만 X. 자, 바깥쪽 곱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4만이 되겠고요. X가 됩니다. 4만 X에서 2만 X 빼는 거니까 2만 X다 라고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상수항은요, 2000하고요. 200하고 곱하시면 되겠죠. 자, 4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정리를 좀 해봐야 돼요. 자, 우변으로 이항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는 또 나눠줄게요. 그냥 이게 마이너스 2000으로 그냥 나눠봅시다. 그럼 x제곱이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2000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바로 10x가 되어 있고요. 자, 마이너스 2000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고 공이 3개 사라지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부동방향은 바뀌어야 되겠죠. 자,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00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2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좋아요. 자, 좌변으로 모두 이항해서 정리하죠. 자, 221에서 200 빼니까요. 플러스 21이고요. 자, 우리는 2차 부등식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러면 각각이 0이 될 때 x값 3과 7. 자, 작거 나갔다니까 그 사이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x가 3 이상 7 이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우리는 라면 한 그릇 가격의 최대값을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바로 이 값의 최대값이죠. 그러려면 x가
작으면 작을수록 최대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x가 가장 작을 때, 즉 x에 3을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라고 했을 때 2000에서요. 자, 300을 빼는 것이죠. 그래서 1700원을 팔았을 때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